그래서 이러한 헤겔이 관념을 통해 세계를 바라본 결론. 그가 생각하는 정신이 변증법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가는 결론이 이러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사의 격변기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헤겔이 역사를 바라봤을 때는 이 역사 역시도 이 이성과 정신이 자기 실현을 해가는 단계라고 보는데, 확장되어가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 정신, 이성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결국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시켜 가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로 들어드렸던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독립혁명들을 보면 그 자체가 자신들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헤겔은 그런 측면에서 인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고대 동양의 국가들, 그래서 약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동양의 국가들은 딱 왕 혼자만이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가 돼서 자신의 게르만 민족, 게르만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단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에 국가사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헤겔의 철학이 이용되기도 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좀 알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혹은 대학과의 연계점, 뭐 논술 같은 것들 생각한다면 이런 소스들이 그래서 헤겔에게서 많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헤겔이 바라보는 세계, 변증법,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정신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준비한 표에 탁탁 포인트들을 넣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복습해 볼까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헤겔. 지향이라고 하는 멋진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순과 대립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무한히 변화한다는 창조적인 발전의 논리, 이렇게 쓰니까 더 모르겠죠? 정반합의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간다. 그걸 뭐다? 변증법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이에요.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정신에서 자연, 정신, 예술 등 모든 것의 원리를 꿰뚫는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한 그 정신을 뭐라고 하느냐? 주관정신, 객관정신을 넘어선 절대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글씨 잘 보이시죠? 제가 크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법과 도덕이 통합해서 객관적인 선을 추구하는 정신. 요런 그림이겠네요. 이게 뭘까겠네요.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공동체의 윤리. 그럼 두 글자로 일륜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최고의 인륜이 실현되는 형태. 그래서 최고의 인륜 공동체를 헤겔은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개개인들의 가정도 시민사회도 아닌 국가에서 찾았습니다. 국가. 요 네 가지 요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국가에 관한 이론은 사회계약설자들이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선택지에 좀 잘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왜냐면요, 헤겔이 바라보는 국가는요, 그 국가 자체가 이 자유를 모두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 목적이라고 표현해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하세요. 절대 목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회계약자들은 그 불안정한 상태를 혹은 뭐 사회 그 자연 상태를 그 개념 규정하는 그 입장들은 서로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자연 상태에서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한, 특히 홉스가 그렇게 하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필요의 산물. 따라서 요것과 요것은 엄격히 다른 격에서 국가를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선택지에 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헤겔의 이론까지 정리해봤는데요. 자, 이제 2.5단계 가볼까요? 제가 추려온 핵심 제시문에서 이 원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증법. 변증법이 뭐라고요? 이 세계가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고 발전되어가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과정. 그래서 모든 인식이나 사물은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여러분들 정반합을 정리하고 싶으면 이 지문으로 정리하세요. 정은 그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알지 못하고 있는 단계. 반은 그 모순이 자각돼서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견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순이 부딪힘으로써 제3의 합의 단계로 전개된다. 정반합. 이 합의 단계는 정과 반이 종합된 통일의 단계, 합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정과 반에서 볼 수 없었던 두 개의 규정이 함께 부정되면서 또한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모순을 껴안고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프헤벤, 지양된다. 인간의 인식과 사물 그리고 역사 등 모든 현상이 다 이 정반합의 관계를 거쳐서 종합으로 지향의 단계로 간다. 인간의 정신도 이것에 따라서 발전되어 가는데 그 과정은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으로 발전한다. 절대정신은 개개인들의 한계를 초월한 그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음 화면 함께 볼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계사는 뭐예요? 자유의 발전 과정. 왜냐하면 그 인간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힘, 그 이성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사도 이성의 변천사고 그 이성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의 발전.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성이 점차로 자신의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과정, 그래서 제가 이성의 혹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절대정신의 본질은 자유. 따라서 역사는 이성적 자유가 점차로 실현되는 과정.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게르만 민족, 그 국가가 자유를 최대로 실현한 단계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게 자유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륜이라는 단계를 말하죠. 가족, 시민사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단계. 그걸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인륜이다. 다음 화면을 함께 볼까요? 그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다 보면, 자, 이 얘기는 보편적으로 통하는 얘기 같아요. 봐봐요. 새로운 사상은 대부분 이전에 생긴 다른 사상을 토대로 생겨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그렇죠? 하지만 새로운 사상이 대두하면 또 다른 사상이 나타나서 여기에 또 대립해요. 모순과 대립의 무한 반복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사유 방식이 생겨나고 그 사이에 긴장이 감돌게 된다. 대립이. 이러한 긴장은 앞의 두 사상에서 각각 최선의 것을 보존하려는 제3의 사상으로 지양돼서 종합되어서 발전되어 간다. 그걸 인간의 역사에다 대입해보면 인간의 역사도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발전되어 가는데 그 발전이라는 걸 뭘 추구하는 거?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발전되어 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섹션을 나눠놓긴 했지만 여기서 통하는 얘기들이 다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윤리, 사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외우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통하는 논리를 이해하면 되는데